이제 여기 학구는 저희가 평촌 안에서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제 환경은 마찬가지 지적 편집도에서 어떤 게 상권에 해당되죠? 색깔로? 네, 핑크인데 근데 파란색도 상권 기능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중공업 지역은 상권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스마트 스퀘어 여기 굳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 가면 상가 되게 많아요. 네, 상가 되게 많고 주요 상권 어디냐? 크게는 범계, 그다음에 평촌. 근데 조금 차이는 범계는 그냥 20대, 30대, 40대 그냥 연령대 상관없이 그냥 많이 노는데 모두가 많은 시민들이 다 모이는 데가 범계라고 본다면 평촌은 좀 더 어른들 40대, 50대 좀 술을 진하게 먹는 상권. 네. 근데 술을 더 진하게 먹는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그쵸, 인덕원. 그래서 인덕원은 이렇게 눈이 약간 희양찬란해가지고 약간 조도가 다른 느낌. 여기는 뭔가 이게 트렌디하고 은은한 불빛. 여기는 조금 화려해지고 인덕원 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어쨌든 평촌이랑 인덕원역 쪽은 약간 유흥 기능이 있다. 그리고 학원 가도 되게 상권이 잘 돼 있어요. 학원 가도 제가 아까 귀인중 쪽에 먹자골목 있다고 했는데 그쪽 아니면 아까 경남 있는 그쪽 양쪽으로 먹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평촌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하는 그런 상권이고, 스마트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근데 대신에 여기는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 일자리가 있는 곳들의 특징이 주말이 오히려 한산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특징은 비슷해요. 주말에 가면 좀 문 닫은 데도 있고 한산하고 평일이 더 벅적벅적한 그런 상권이고, 그리고 아까 호계 사거리 하면 이제 어떤 교통제 생각나시죠? 그쵸, 임동선. 임동선 있는 이 호계 사거리도 기존에 되게 구도심, 막 시장 있고 이런 상권이었는데 점차,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상가를 부시고 새 오피스를 지으면서 좀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소에 백화점 한 개 있어요. 롯데백화점 한 개 있고, 근데 롯데백화점이랑 바로 연결해 온 게 육화아울렛. 그래서 원래 육화아울렛을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활발히 막 이용하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평촌은 육화아울렛이 정말 많이 이용해요. 정말 많이. 유동 인구가 진짜 많은 게 이쪽 롯데 육화아울렛 쪽이고, 둘은 지하로 연결이 돼가지고 일단은 되게 평촌 안에서 쇼핑하거나 할 때 진짜 메인 상권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곳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성심병원제가 800병상이 넘는 규모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이 주변에서 일자리 역할과 그다음에 주변 소형에 대한 수요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평촌 자연환경, 하기천, 입계, 안양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리고 가운데 여기는 중앙공원 이렇게 자연환경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순위를 보는 게 얼마나 이 지역이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냐, 소비력이 있냐라는 걸 보는데, 경기도에 있는 백화점들 중에서 일단 이건 제가 위치, 인덕원, 평촌, 범계 같은 위치 찍어드린 거고, 여기 경기도 백화점 중에서 롯데 평촌이 여기 이제 6위 정도 수준. 1등은 압도적이죠. 현대판교. 2등이 신세계 경기. 어디 있을까요? 수지에 있는데 신세계 지점이 경기점에 있어요. 3등이 갤러리아 광교. 그다음에 4등이 AK 수원, 5등이 여기 부천에 있는 현대중동, 이제 6등이 롯데 평촌, 7등 동탄 이런 식인데, 상위권에 있는 그런 백화점들이 전부 다 경기도에서 주요 그냥 선호하는 거주지들이죠. 그래서 매출 순위가 높은 지역일수록 여력이 되는 소비층이 모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지역들이 결국에 저희가 봤을 때 경기도에서 선호도 높은 지역들이 확실히 매출 순위가 높네, 소비력이 있네라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 제가 아까 육호와 이 옆에가 롯데가 있고 여기 육호가 있고 사거리인데 엄청나게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예요. 마치 수지로 치면 수지 구청역 사거리에 가면 깜짝 놀라실 만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크로스에서 걷는데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근데 이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는 곳이고, 여기 아까 목련 블럭 기억나시죠? 리모델링이나 이런 목련 블럭이 그러니까 범계역 초역세권이라고 했잖아요. 이만큼 가까운 거예요. 이 옆에가 범계역 입구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공급을 잠깐 볼 건데, 제가 평촌 공급은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무조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리스크이지만 투자할 때는 그것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고,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점 찍어드린 게 올해 입주고 평촌 안에 입주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난 게 왜냐, 엘프라우드. 여기가 제가 이렇게 그어드린 게 사실 평촌 신도시라는 구획 이 안에 있는 게 여기가 평촌이에요. 평촌이고 여기가 평촌 바깥인데, 아까 제가 어떤 도로를 따라서 변화한다 그랬죠? 그쵸, 경수대로. 여기 이 경수대로를 따라서 입주가 또 되고 있죠. 그러니까 트리지아라는 대단지, 2,4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8월이면 이미 이제 전세 물건이 나오죠. 나와서 한창 입주 앞두고 준비할 때고, 이미 물건 이제 사전 점검하고 물건 보려고 막 준비하고 막 그런 시기고, 엘프라우드는 입주를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 일대 평촌은 특히나 이제 요 일대에 전세 물건이 되게 많아졌다. 전세 수도권은 전세 없는 거 아니에요? 단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평촌 신도시 다 전세 물건이 엄청 많아졌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에 따라 다르다는 게, 또 오히려 평남 쪽에 학원 있고 이런 쪽은 덜해요. 물건이 많지도 않고. 근데 지금 물건이 특히 많은 게 이 인근, 진짜 입주하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여기 평촌 어바인버스 21년에 입주한 단지도 전세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여기 오히려 비산동인데 우리가 비산동 인근에 있는 단지들도 전세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고 있구나, 지금 난리구나라는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10월에 또 어디 입주가 있냐면, 행정구역은 평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벗어나면 평촌은 아니거든요. 여기를 벗어나면 평촌은 아니고, 그다음 얘는 그나마 동안구인데 얘는 만안구예요. 만안구고 엄청나게 만안구에서, 그러니까 랜드마크 단지가 메가트리아라는 단지거든요. 그 메가트리아라는 대단지 바로 앞에 개발한 단지예요. 얘도 세대수 보세요. 2,700세대가 넘죠. 6월에 엘프라우드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 드리지아 들어오고 끝나지 않았을 때 다시 여기 평촌이랑 되게 많이 근접해요. 보여요, 사실.
여기가 또 들어오면서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얘 10월에 들어오긴 하는데 세대수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304세대. 근데 세대수가 많은 시점은 아니지만 얘가 소진이 안 된다면 이거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도 전세가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멀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비슷한 시기에 또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는 없어요. 호갱로나 아니면 저희 뭐 아실이나 지인에서는 없는 게 분양을 아직 안 했어요. 여기 범계역에 가면 저 아파트 뭐지?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아크로라는 이렇게 뭐 현수막 비슷하게 그냥 거기다 붙여놨는데 평촌에 이제 경기도 남부쪽에 처음으로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림 쪽에 들어오는 그게 이제 아크로 웨스탄이라는 단지고 얘도 온천지구라는 지역을 이제 다시 재정비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짓고 후분양할 예정이고 거의 다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은 9월이라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은 되게 기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기간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곧 입주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파란색은 내년에 들어올 단지들이에요. 지금 어때요? 평촌 안에는 사실상 다 하나도 없죠. 평촌 안에는 뭐 땅도 없잖아요. 이제 땅도 없고 어디냐? 얘는 여기까지는 동안구에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 단지가 동안구 군포의 경계예요. 군포 하면 3번 말고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공장 부지가 이쪽에 공장 부지가 이 뒤에 엄청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사실 여기 또 어바인 퍼스트 맞은편이긴 한데 환경이 또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시세를 나중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싸? 그럼 싸면 가서 보면 이유가 있더라. 근데 나중에 군포에서도 여기 공장이 환경이 사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장들을 다시 이제 철거하고 푸르지오 그랑블이라는 그런 단지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분양했고 미분양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변하긴 변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분리된 생활 환경의 느낌이 난다라는 거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까 지역과 연계성 얘기할 때 평촌은 의왕동에서 어디랑 연결된다 그랬죠? 그쵸, 부교양. 내손이나 뽀일 쪽 두 개가 연결된다고 했는데 얘가 내손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2개 단지들이 있고 그게 4SK뷰 그다음 하나는 이제 퍼스비라는 단지인데 걔네들이 25 그다음에 얘는 26년 이제 들어올 건데 세대수를 보세요. 2633세대. 이 정도는 충분히 평촌 사람들이 새 아파트 찾아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올해는 평촌 왜 어렵지? 올해 평촌 자체, 그러니까 평촌이라는 신도시 안의 물량은 아니지만 안양 특히 동안구 물량이 많다 보니까 올해 어려운 거고 내년은 그러면 왜 또 어려울 수 있지? 여기 안양 물량이 끝났다 치더라도 여기 내선동 의왕 물량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는 지금 이쪽에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의왕 대장단지가 있거든요. 프로지오 엘센트라는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옆에 이제 임대 아파트로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고 근데 위치는 사실 되게 괜찮죠. 인덕원 프로지오 앞에 있고 인덕원역 그래도 멀지 않은 신축이라 근데 어쨌든 얘는 이제 임대 형식 그리고 여기 마지막 3년치를 볼 건데 26년에 들어오는 게 어디지? 여기 어반밸리. 그러니까 이 단지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딨냐? 어바인버스 아까 제가 3,800세대라는 단지 있다고 했는데 그 단지 옆에 빈부지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어반밸리 단지가 들어오고 얘가 이제 그럼 합쳐지는 거예요. 어반밸리 퍼스트 더샵 원래 어바인 퍼스트까지 합쳐져서 4개 단지가 여기 모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얘는 어디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퍼스빌 얘는 공급의 2개 단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는 거 그리고 하나 얘는 오히려 북위항보다는 조금 남위항 쪽이 가깝긴 한데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기는 평촌 사람들도 왔다 갔다 뭐 이제 여기 이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할 때 여기 아파트 있네 근데 뭐 엄청 가고 싶다 이 느낌 아니고 그래도 여기가 경수대로 따라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시양이라는 단지 얘는 미분양이 나가지고 단지 계속 연장해서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26년 들어오는 그런 단지다. 그래서 평촌에 어쨌든 평촌 공급뿐만 아니라 인근의 만안구의 대단지 그다음에 여기에 의왕 단지까지 같이 체크를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모양이 평촌 신도시 둘러싸고 공급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호계에서 비상까지 그다음에 여기 인도원까지 신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평촌의 생활권이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경수대로 여기 어바인 버스트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고가 건너서 트리지아라는 단지가 있고 여기 상가 뒤쪽으로는 평촌 센텀퍼스트라는 단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따라서 새 아파트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저희 지금 입지 요소들을 하나씩 보고 온 건데 제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현재 뭐가 좋지? 앞으로 뭐가 좋아질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라는 걸 정리할 건데 현재 일자리 제조업 중심이었어요. 안양은. 그리고 서울 일자리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거죠? 평촌 일자리에서? 기회가 좋아지는 게. 그쵸, 과천 지지정부 타운이 들어오는 게 평촌한테 기회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양질의 일자리를 배우수 요지로 흡수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통이죠. 교통은 현재 4호선 하나 있어. 평촌역, 범계역, 인덕원역 이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3개 노선이 더 추가. GTX, 월판선, 인동선까지 추가가 돼서 얘네들이 갖춰지고 나면 평촌 어떤 모습이냐. 환승 안 하고 강남 갈 수 있다. 그다음에 판교를 빠르게 가서 판교의 배후 수요지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교통에 나중에 이제 얘네들까지 실현됐을 때 미래 가치인 거고 학군은 사실 이미 좋은 곳이죠. 이미 명문 학군 전국 2위 학원가 가지는 곳이고 뭐가 더 좋아지냐면 아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금 봤던 사진 어바인 퍼스트라는 신규 단지가 경수대로 따라서 이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아까 평촌이 고가도로 때문에 약간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단절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라인에 있던 아파트가 무궁화태형, 그다음에 그 옆에 신기중학교가 있었고 그 신기중이 보통 다른 지역에서 치면 80% 중반이 나쁜 학교 소득 평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만 있고 원래는 다 낡은 집들이 있었어요. 낡은 이제 주공 아파트, 그다음에 막 주택가 이런 게 혼재돼 있다가 바뀐 거예요. 그 앞이 평촌 더샵 아이파크, 그다음에 작년에 들어왔던 평촌 센텀버스라는 단지로 완전 바뀌면서 그 블럭에 이제는 낡은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균일성이 달라지죠. 그 균일성이 강화돼서 학교 수준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학교 수준은 학생 수준인 것이고 학생 수준은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냐가 다시 되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새 아파트로 변한 어떻게 보면 집 값으로도 비싼 가격을 차지하는 거주지에 이제 있는 학교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저출생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막 인구 줄어서 걱정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평촌 학군지로서 위상을 되게 견고하게 다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경이랑 상권, 먼저 공급 이것도 같이 봤는데 환경 상권 뭐 있었지? 4호선 중심으로 범계역, 평촌역, 그다음에 뭐 학원가나 아니면 스마트스퀘어처럼 주요 일자리에도 상권이 있었고, 근데 뭐가 좋아지냐? 평촌 둘러싸고 아까 개발을 계속 하는데 개발을 하면서 상권이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서 되게 구도심의 모양을 띄었던 상권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그러면 평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평촌은 정비가 안 됐는데 바깥쪽만 정비되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깝잖아요. 네, 가깝고 개선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평촌 안에서도 저는 편해졌다고 생각해요. 더 편해지고 그리고 상권적으로는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또 하나 더 보자면 진짜 일기 신도시가 정비돼. 그러면 그 입지, 그 땅에 새 아파트까지 들어온다면 주거 환경이 완전 바뀌겠죠, 그때는. 그래서 얘를 상권적인 부분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보면 환경, 균일함, 택지, 이런 거주 환경까지 넓혀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어떠냐? 공급 올해 난리 났다겠죠. 지금 시기가 특히 그래요. 사실 올해 한 센텀버스가 11월 입주해서 한 입주가 한 3월 정도, 4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고 올해 전세가 되게 많이 회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위지와 엘프라도 같이 맞붙은 시간이 평촌에서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됐고 근데 그리고 시기적으로 21년에 평촌에 입주장이 되게 컸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대 물량이에요. 네. 이때가 언제예요? 아까 제가 3,850세대 그 얘기하던 뭐 평촌 어바인 퍼스트나 아니면 비산동 쪽 가면 저거 산 밑에 자이 엄청 큰 대단지 있거든요. 그런 자이나 아니면 평촌 레미안 프로지오라 그래서 여기 평촌 바로 맞은편에 하기천 사이에 평레프라고 부르는 걔도 그래도 되게 선호하는 단지 들어왔는데 걔네들 들어왔을 때가 되게 어려웠을 때고 그 이후에 어쨌든 지금 제일 물량이 많은 시기다라는 거. 근데 기회가 올해 아니야 내년 의왕까지 입주장이 일단 있고 그 다음 급감, 그 다음 거의 입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공급 입장을 평촌 안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되냐. 일기 신도시 선도지가 어쨌든 11월에 발표를 할 거잖아요. 다 전세대 발표를 할 것이고 그러면 얘가 지정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뭐 진행해서 이주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이주를 엄청 멀리 하게 될까요? 네. 생활권이라는 게 있는데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주 수요도 평촌 안으로 다시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그냥 물량이 줄어서도 기회일 수도 있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제 이 비슷한 시기쯤에 이주까지 하게 되면서 전세가가 이제 회복되어 가고 그다음에 전세가 진짜 많이 없어지면 이게 어때요? 나중에 그러니까 매매가까지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렵다 해서 뭐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전세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단지에 따라서 좀 전세 빼는 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어려울 거냐? 아닐 거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지를 붙여서 봤는데 입지만 보고 끝나면 싼지 비싼지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뒤에서 보더라도 잠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평촌 어땠지? 지역 자체가 정보 대비해서 20% 정도가 빠져 있었고 단지에 따라서는 40%까지도 빠진 단지들이 있었다라는 거. 왜 그렇지? 평촌 유한 공급이 있으면서 되게 일시적으로 가격이 눌리는구나라는 게 오히려 투자할 때 한편의 기회 요인이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공급 정리되고 나면 지금 가치에 맞게 그다음에 얘는 미래의 시점대 같이 변화할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에 맞게 걸맞는 가격을 회복해 나가겠지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평촌 입지를 이전 시간에 봤고 이제 평촌을 생활권을 이제 들어가서 생활권 안에서 단지 가격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입지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이제 겹치는 부분을 가능한 빠르게 지나가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 생활권은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예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평촌 모양 익숙하시죠? 네, 평촌이란 신도시, 그러니까 동안구 안에 평촌은 요만큼인 거예요. 요만큼. 그다음에 평촌과 평촌 외, 약간 저희가 입주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같이 보게 됐던 지역인데 평촌 외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거고. 네, 그래서 그냥 볼 때 무작정 단지 가야지, 단지 뭐 생활권 외워야지, 가격 익혀야지, 그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두고 구획을 두고 볼 건지를 그러니까 걔 기준부터 잡아서 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고 평촌이랑 평촌 바깥 나눠서 보자. 그리고 볼 때 어디를 좋아하는지 어쨌든 선호도 잡고 그다음 평촌 안에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제가 옆에 새 아파트 들어오는 거 평촌한테 나쁜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촌의 신도시와 인프라 호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인접 생활권까지도 일단 여기도 같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평형 구성이나 이제 생활권별 좀 아파트 특성을 봐서 너무 막 대형 막 80평, 90평 이런 것까지는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지는 특히나 대형이 그냥 대형 말고 특대형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런 그런 단지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단지들은 얘기하면서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마을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저는
일단 설명드릴 때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라고 4등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4등분이 그냥 제가 임의로 나눈 4등분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이 파란색은 뭘까요? 네, 4호선. 그다음에 예, 세로는 평촌의 메인 도로 중 하나예요. 내부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십자로 나눠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눠서 순서를 둬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4호선과 평촌대로 두 개로 일단 평촌 구획하고 하나, 둘, 셋, 넷 나눠서 평촌 신도시를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출발할게요. 그러면 크게 보면 오늘 봤던 입지 요소들을 올려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일자리 뭐 있었지? 이제 기업들은 사실 뭐 외곽 쪽에 있다 쳐도 오뚜기 같은 것들은 여기 연구소가 여기 있고, 스마트스퀘어 여기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도 일자리잖아요. 여기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구청, 시청, 뭐 교육청, 법원, 경찰청까지 이렇게 쫙 공공기관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림대병원 같은 이제 종합병원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두고,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나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여기 형성돼 있구나. 그다음에 교통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평촌 도시 구조가 어떤 곳에 있어도 접근하기가 되게 좋은 도시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도 설계할 때 이게 외국에 있는 설계 사례를 보고 설계한 거래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우리는 사실 네모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형 설계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원형 설계를 하고 이 안에 이렇게 인프라를 넣으면 진짜 그렇잖아요. 어디서 와도 다 가깝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평촌에 사실 그게 그러니까 장점 중에 하나예요. 또 그리고 예, 저희 지금 약속한 것처럼 4개 구획으로 나눠서 생활권을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4호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평촌 가로지르는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무슨 마을 있을까요? 여기. 그쵸. 귀인마을부터 시작해서 저희 오늘 학군 비교할 때 봤던 주요 단지들 있는 귀인, 향촌, 이제 목련 같은 단지들이 이제 있는 쪽인데, 평남이 그 중에서 일단 우측으로 먼저 볼게요. 귀인 쪽, 향촌 쪽, 초원 쪽, 끝마을 이렇게 4가지 마을 먼저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 향촌 마을에서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가 향촌 롯데. 롯데 오늘 강의 초반에 봤던 거 기억나세요? 예, 롯데 단지고, 얘는 이제 20평대 단지가 있는데 계단식인데 방이 2개예요. 그래서 평촌은 되게 특이한 형식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식이고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얘도 되게 꾸준히 인기 있는 그런 편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실험 6천에 전세 4억 5천 정도 지금 형성하고 있고, 마찬가지 20% 넘게 빠져 있죠. 그래서 아까 이쪽 블럭들, 특히 향촌 쪽 블럭이 중앙공원 가까운 것도 되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공원은 여기 목련에서 가서 가깝긴 하잖아요. 근데 뷰나 이런 것도 워낙 이제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라 주거 만족도가 되게 높은 그런 마을 중에 하나예요, 향촌이.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봤던 기인마을 현대홈타운, 지금 보는 거는 20평대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8억 3천에 5억 6천 정도, 전고 8억 6천 정도 갔었는데, 네, 평촌 안에서 확실히 선호도 있는 단지다 보니 20평대는 지금 단지 가격이 많이 따라갔죠. 그래서 지금 8억 6천까지 갔던 단지가 한 물건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8억 3천 정도 물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인 현대홈타운은 그러니까 연식이 되게 좋은 게 장점인데, 근데 얘가 또 하나의 단점은 안에 들어가면 단지가 되게 조밀해요. 네, 그래서 연식이 좋을 때, 상품성 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얘도 낡아지잖아요. 그때 이것 또한 뭔가 재정비 사업을 기대하는 시기가 있을 건데, 일단 용적률이나 이런 게 엄청 좋게 지은 단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귀인 안에서 이제 귀인중을 이제 여기 이제 귀인중 라인에 가는 또 이제 단지도 있고, 이제 귀인초, 귀인중 라인이 아니라 오히려 평촌초와 그다음에 귀인중 라인에 가는 1, 2단지가 좀 나눠져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예 찍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나 뭐 귀인초 하고 싶어 그럼 귀인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촌 특히 이 인근의 수요는 단지까지 찍고 들어오는 수요가 되게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 중학교 맞춰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예, 여기 이렇게 여기 학원가 파란색 있는 여기가 약간 저희가 사진 많이 봤다 학원가 사거리거든요. 학원가 사거리에서 향촌 옆 블럭이 초원마을이에요. 초원마을. 근데 저는 초원마을이 되게 가성비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향촌은 워낙 사거리 초인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게 가는데, 초원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가격이 조금 덜 가는 거. 근데 어때요? 뭐 학교 가는 것도 문제 없고, 학원 가도 여기 5분 정도 더 걷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엄청 힘든 막 언덕지구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성비 있는 마을 중에 하나가 여기 초원마을이고, 초원 2단지 대리미. 그러니까 지금 20평대가 6억 3천에 전세 3억 5천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 8억까지 갔던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초원마을이 여기 이 블럭만 초원마을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 옆에 오른쪽 오뚜기 앞에 있는 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 이 블럭도 초원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원 한양, 그다음 초원 LG 같은 단지들이 여기 옆에 더 있는데, 얘네들도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사실 평촌역도 되게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완전 가깝진 않아도 사실 여기도 걸어서 학원가 가려면 갈 수 있는 곳이고. 근데 초원 한양 같은 경우 특히나 시세가 초원 마을의 20평대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가장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가는 게 옆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그러니까 또 찝찝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그 같아요. 저희 수지에도 열병합 발전소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집이 안 오르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죠. 충분히 싸게 사고, 내가 이게 단점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면 그건 안 돼요. 근데 이거 그냥 얘도 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 얘 좋은 점은 평촌역 가까워. 그다음에 20평대 방세계 얘 그래도 이 정도 구조면 선호해. 주차도 다른 초원 마을보다는 넉넉한 편이야. 그게 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 아까 얘기했던 열병합 발전소가 가까이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약간 인식이 조금 이제 초원 마을에서 조금 이제 여기가 대립이나 대원이나 이런 곳들보다 후순위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투자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후순위라 빼는 게 아니라 지금 돈 얼마 들지? 싼가? 나머지가 비싸다면 쟤도 당연히 순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제가 거의 이제 8억 넘게 갔던 그런 단지들이라 충분히 이거 이제 여기까지도 평촌은 세밀히 봐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어때요? 기인부터 출발한 거죠. 기인마을, 맞은편 향촌마을, 그다음에 옆으로 건너가면 초원마을, 초원마을이 여기 중형 있는 초원마을 쪽 동안고 품고 있고, 동안쪽 품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소형이 있는 초원마을이에요. 여기 초원마을이 부영, 체경. 아까 제가 종합병원은 이제 그런 이제 수요들 일자리 수요도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형으로 사시는 가깝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 세경이나 이제 부영 쪽에도 많이 거주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초원마을에 약간 그런 평형 구성이 다양해요. 근데 이 4호선 앞쪽 라인의 역 근처에는 어쨌든 소형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뒤로 오면 이제 여기 기마을 맞은편의 꿈마을은 대형평형이에요. 그래서 꿈마을이 평촌 안에서 특히 그 민백조 쪽, 그러니까 평촌 엄마들 사이에 치맛바람이 세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민백조 쪽인데 이 꿈마을은 어쨌든 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대형 평형 지금 시장에 막 15억, 16억 되는 가격이 거래가 돼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시세 정리하면서 이 가격이라고? 근데 아무리 평형이 커도 그거를 내가 지불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거주하는 만족도에서는 되게 높은 마을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 그래서 꿈마을이 어쨌든 여기 가장 외곽에 대형 평형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저희 오늘 이제 보는 외곽 순환도로가 이렇게 평촌 같은 신도시인데 샘마을이 좀 분리시켜요. 샘마을을 분리시켜서 샘마을도 그러니까 거의 30평대, 30평대 후반, 40평대 이상의 중대형이 있는 그런 마을인데 중대형 평형 구성에 그다음에 학교도 여기 안양 남초 같은 경우가 100년 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예전에 안양이 있을 때부터 오래된 되게 학교고 최근에 보니까 학교를 부시고 다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우를 봤는데 뭐냐면 이제 학교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학교 보내기 되게 가깝다. 되게 가까운 동 좋아하잖아요. 가까운 동에 학교가 있었는데 건물이 100년이 되다 보니까 학교를 이걸 부시면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저 끝에 다시 학교를 짓고 얘를 부시면서 학교에서 가까운 단지와 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네. 그래서 워낙 이제 마을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 A대한 동에 붙어있던 단지가 어느 순간 저 끝에 있는 동에 붙어있는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바뀐 형태인데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구나를 좀 봤던 케이스고 그래서 여기 샘마을에 만약 남초나 아니면 대한중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대한여중 되게 학업 성취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샘 대우한양이라는 단지가 있고 얘 이제 30평대 20평대가 없어서 30평대 갖고 온 건데 30평대가 지금 8억 5천 그다음에 전세 한 4억 좀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꾸준히 그러니까 수요가 항상 있는 곳이에요. 꾸준히 이제 특히 이 맞은편 어딜까요? 의왕. 네. 의왕과 도로 하나, 흥안대로라는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마을이 샘마을인데 그래서 여기 의왕 쪽 애들은 여기 샘마을 쪽 안양 남초에 전학을 진짜 많이 온대요. 네. 그냥 여기서 가는 학교가 다 나쁘지 않거든요. 내선동에 갈매 중이라 그래서 의왕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한 80% 중반대 정도 되는 학교인데 그래도 학군 찾아온다라고 하면 여기 남초로 이렇게 전학을 왔는데 또 전학을 친구가 와가지고 전학 오기 전에 학교의 아이를 우리 반에서 만나는 모습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 샘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곳 평남에 제가 첫 번째 권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향촌, 귀인, 초원, 꿈 아래로 샘마을까지 얘네들은 특히 학군, 그다음에 학원가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평형 자체가 여기 앞에 평촌역 앞에 있는 초원, 세경, 부영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중대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지들이 많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던 거 있죠? 단점 있다고 안 보는 거 아니라는 거, 특징을 모르고 내가 선택하는 게 잘못한 거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저희 충분히 이제 이번에 신특기 시간 통해서 배우고 내가 또 현장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 오늘 이제 익숙하시죠? 평촌학원가?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같이 넣었던 거고, 두 번째 권역은 이제 이쪽 평촌학원가에서 왼쪽 목련이랑 이제 무궁화 쪽 이쪽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무궁화 태영 여기까지 제가 평촌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 단지죠. 목련 2단지. 그러니까 얘는 소형부터 이제 평형이 있고 지금은 그래도 20평대 가져온 거지만 실제 투자 수요로는 사실 되게 그러니까 소형이 아무래도 금액대가 조금 절대 금액이 작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되게 많았던 단지가 목련 2단지 이제 뭐 14평, 뭐 16평 이런 평형이었고 걔네들이 지금 20평대 기준으로는 지금 6억 5천 정도 하고 그러니까 10평대 기준으로는 한 3억 중후반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세가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이제 4억 정도 나와 있고 정고점이 9억이 넘게 갔어요. 네. 그야말로 리모델링 호재. 근데 호재 때문에 엄청 얘는 뭐 호재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입지가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범계역 바로 조약세권이죠. 범계역 조약세권에다가 옆에 뭐 범계축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촌고, 뭐 범계중 이렇게 초중고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여기는 도서관까지 있어요. 어린이 도서관까지 있어가지고 이 길목을 딱 지나가면 여기 이 골목으로 가면서 아까 저희 봤던 사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뉴카아울렛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같은 사거리가 나오는데 되게 상권과 역과 그다음에 학교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범계역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목련 마을에서 지나오면서 무궁화 마을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무궁화 마을의 특징 말씀드렸죠. 무궁화 마을이 이 외곽순환도로 끝에 마주하다 보니까 무궁화, 건영, 그다음에 코롱, 효성 쪽 옆에는 진흥 얘네들이 또 외곽순환도 고가 도로에 층이 또 막히는 데가 있고 맞은편에 이제 태형이 단절돼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어때요? 효성, 한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련 쪽에 더 근접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면 학원가도 걸어갈 수 있는, 사실 무궁화 마을이 단점만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마을은 다 학원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5억 5천, 그다음에 전세 3억 천 정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국 거의 7억 가까이 갔던 그런 단지예요. 그래서 지금 20%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저희 이제 무궁화 경남하면 기억이 조금 나셔야 돼요. 학원가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는 곳. 여기 무궁화 경남이 그러니까 이제 6억 천에 3억 2천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근데 얘는 무궁화 경남이 원래 20평대는 계단식이 없거든요. 근데 네이버 분석에 계단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크리티컬 하잖아요. 계단인지 국돈지는. 그래서 이 부분 6억 천에 3억 2천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얘도 전고 7억 5천까지 이제 갔던 단지예요. 그리고 아래로 제가 아까 고가 건너서 태영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지금 20평대 가격이 확실히 다르죠. 4억 6천에 이제 3억인데 약간 구조가 방 3개 구조라고 써있긴 한데 그 방 3개가 명확히 방 3개가 아닌 하나의 방 있죠. 약간 미닫이 같은 느낌? 그래서 오히려 무궁화 태영 같은 경우는 딱 5구보다 다음 약간 끼임 평형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20평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5구 기준으로는 4억 6천에 전세 3억 정도 이제 나와 있고, 그래도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 26% 정도 빠져 있다. 그래서 왜 지도 위에 올려서 평촌을 보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의 특징을 잡아보시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제가 이따 뒤에서 저희 투자 전략 얘기할 때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남의 두 번째 권역, 여기 지금 학원가 사거리 기준으로 왼쪽 편 보고 있는데, 여기에 목련 마을 있었고 범계역 가까운 쪽에, 목련도 범계역 쪽에는 소형이 있고 범계역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 무궁화 마을 쪽으로 들어 뻗어 있는 이 라인은 오히려 큰 평형들이에요.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궁화 마을이 있었고 무궁화 단지도 오히려 하나 단지 태영 정도는 이렇게 건너서 이제 여기 위치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학군, 여기도 학군 사실 좋은 그래도 곳 맞고, 그다음에 학원가 얘뿐만 아니라 여기 무궁화도 학원가 다 걸어갈 수 있거든요. 학원가, 그리고 목련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는 호재가 항상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항상 붙어 다녀요. 그리고 범계역을 좀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평남의 여기 두 번째 이쪽 권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목련에서 이렇게 무궁화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깨끗하고 평지고 반듯반듯하고 아파트 쫙 있고 여기 학교 있고, 그냥 여기를 만약에 내가 걸어간다. 밤에 걸어가도 사실 무섭지 않죠, 이런 분위기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평촌 신도시에서 세 번째는 이쪽 저희가 평촌의 북쪽이라고 해서 평북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북의 왼쪽 편, 이제 은하수, 그다음 관악타운, 샛별 쪽을 일단 볼 거고, 여기 4호선 라인에 사실 이쪽에 4호선 라인 따라서 상업 시설들이 있고, 이 뒤로 평북 라인 쪽으로 이제 관공서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랑 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랑 거리가 가까운 은하수 쪽이 비싸고, 점점 뒤로 가면 조금 가격이 덜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 여기 기억나세요? 이 위치 뭐가 있을까요? 그쵸, 월판선. 월판선. 이전에는 엄청 애매한 동네였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쪽이었거든요. 이 가운데 블록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요 자리가 월판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월판선 역세권이 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이제 많이 올랐던 단지 중에 하나고, 지금 5억 9천에 이제 3억 정도 가격이 가고 있고, 전고 7억 9천까지 갔던 단지예요. 그래서 26% 정도 빠져 있고, 그래서 평촌의 북쪽은 평촌의 남쪽보다는 비교적 평형이 작아요. 뭐 30평대 없냐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단지들 30평대 조금 있고 나머지 단지들은 보통 소형들이 훨씬 더 많이 포진해 있고, 그래서 가성비 있게 내가 월세 살고 싶어. 그러면 신혼부부 싱글분들이 거주지 구할 때 추천드리는 사실 1순위긴 해요. 그냥 싸지, 깨끗하지. 그다음에 뭐 이제 주택할 수 있는 교통노선 있지. 그래서 이쪽 이제 샛별 한양 2, 3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샛별 5, 6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전용 5구가 따로 아니어서 전용 5, 7 갖고 왔는데, 좀 앞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상업시설도 더 가깝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격이 6억 천에 이제 3억 2천 정도, 그러니까 전고 7억 3천까지 갔던 그런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가보면 진짜 젊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기 있고 그냥 진짜 이제 어린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마을 중에 하나가 이쪽 샛별이에요. 그리고 뒤로 가면 관악타운이 있는데,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1800세대 대단지고 평형 구성이 23평, 5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7, 6, 2 평형이랑 8사까지 다 있는데, 그리고 이 안에 초중고가 다 들어있잖아요. 부흥초, 뭐 부흥중, 부흥고. 그러다 보니 20평대 살다가 점점 갈아타기 수요로 단지 내에서도 이동을 많이 하는 단지 중에 하나가 이쪽 관악타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단지의 특징이 뭐냐? 범계역.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겠죠. 1800세대면 가로질러 가는데 생각보다 길이가 앞동과 뒷동이 10분 차이 나요. 그래서 앞동 라인, 여기 학교 있는 라인 쪽이 관악타운 쪽에서 좋아하는 동들이고, 그다음 금액도 이제 몇 천이라 더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동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앞에는 막 138동, 120, 이제 138동 기억을 하는데 그런 동들이 있고, 뒤에는 111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111동과 앞에 있는 학교 쪽 가까운, 여기가 좀 더 가까운 동 가격 같아요. 뭐 사야 돼요? 가까운 쪽 사야 되죠. 왜냐면 이렇게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원래 2천 정도 써야 되는데 혼자 금매인 줄 알아, 잘못하면. 그러면 나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거를 사야지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단지 보실 때 그냥 여기 단지 있네 하고 맛이라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단지라면 어떤 동을 더 좋아하고 그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까지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악타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은하수, 관악, 샛별 이렇게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은하수 중에서 이쪽 뭐 이제 신성이나 이런 단지들은 계단식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평북 이쪽 라인에서는 좋아하는 단지고, 이 맞은편 은하수 청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도로는 우리 많이 본 도로죠. 경수대로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민하시는 분들이 소음 있는 단지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산 공부할 때 뭐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때요? 우리가 밖에 살지 않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그 얘기는 그런 얘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열었는데 너무 여기 가까워가지고 뭔가 지하철 때문에 시끄러워 약간 그 느낌? 근데 여기는 워낙 입지가 좋은 게 청구 바로 범기역까지 거리 한번 보세요. 범기역이랑 거리가 가깝고 이 단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또 투유증 특징 중에 하나가 공항 리무진이 바로 앞에서요. 그래서 공항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선택하시는 단지 중에 하나가 여기 은하수, 여기 제가 찍고 있는 이제 청구 이 단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북의 이쪽 세 번째 저희가 본 권역은 그러니까 키워드 일단 범계역으로부터 키워드 잡으세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큼 되냐가 가격이랑 영향이 가거든요. 범계역 키워드 잡으시고 롯데백화점 슬리퍼 끌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여긴 진짜 가까운 거리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월판성 호재 이쪽 색깔하는 2, 3단지 쪽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소형들이 네, 얘네들은 사실 소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 특별한 5단지, 여기 2, 3단지, 그다음 이 앞에 공작구역이나 이쪽 오른쪽 권역은 평북 전체로 봤을 때 소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평촌 신도시 중에서 마지막 이쪽 위에요. 위. 여기에는 평촌에 대장단지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쵸, 맞습니다. 더샵 센트럴시티가 있고 얘가 2016년식 단지고 9억 3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정고점 11억까지 이제 갔던 애예요. 그래서 워낙 평촌 안에 신축이 없었고 근데 얘 이제 대단지에 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 상태라 원래 위치적으로 사실 평남에 있는 것보다 평북에 있는 게 그러니까 입지적인 매력은 덜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누리기에 거리가 많이 먼 건 아니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옆에 바로 스마트스퀘어 있고 평촌역 이제 걸어서 사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이렇게 뒤로는 하기천이나 이쪽에 또 산책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학군 뭐 학원가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공장마을, 그다음 한가람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또한 월판선 호재 때문에 같이 많이 올라간 애들이 얘네들. 그래서 학교 조금 어때요? 수준이 위에서 보던 숫자랑은 조금 이제 달라지죠? 위에서는 9자만 보다가 여기 아래로 내려오니까 7도 있고 8도 있고 하죠? 네. 그래서 이쪽이 뭔가 학군으로 선택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작 앞쪽으로는 소형, 그래서 소형 평수가 여기 앞쪽으로 역 가까이 포진해 있고 여기도 한가람도 앞에 있는 신라나 그다음 세경 같은 경우는 여기도 소형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한가람, 세경, 신라는 이 앞에 있는 공원 때문에 뷰가 나오는 앞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도서관이 있었는데 원래 이 평촌 안에 딱 중앙에 있는 도서관이 얘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용하던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지어가지고 아마 또 깨끗하게 다시 짓고 나면 훨씬 더 일대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뒤로 또 왕가람 마을 조금 더 평형 큰 거는 이제 뒤쪽으로 좀 가 있고 이렇게 공작 구형 여기 이제 좀 작은 평수도 있다고 했는데 전용 37 정도 이제 10평대가 3억 5천. 네, 여기 이런 금액 보면 3억 5천 이 정도면 나도 신도시도 살 수 있겠는데 그러면 드실 만한 절대가인데 3억 5천에 전세 1억 9천 5백. 정보 그래도 5억 7천까지 갔던 단지고 많이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고 대신에 전세도 사실 지금 많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되게 많이 빠져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 소형 평형의 특징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우리가 지금 상승장 막 이렇게 상승장 본격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가격이 오르니까 상승장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상승장 여러분 어떤 시장이냐면 집을 보러 가잖아요. 예약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아니면 집을 보러 예를 들어 지방이에요. 갔는데 안 보여준대요. 네. 그게 상승장이에요. 그리고 상승장은 부동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나 말고도 사람이 벅적벅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집 볼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같이 보는 거는 그냥 예사고 여기 신발장에 신발 이렇게 가득 수북히 쌓여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장이 되면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지금은 그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깎지? 어떻게 하면 좀 가격을 조절할 수 있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상승장 특히 초반에 초입에서는 그래도 좀 올라가더라도 아직 싼 구간이니까 살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가격 협상을 하겠다? 어려워요. 오히려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집주인이 막 50만 원, 100만 원 올려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서 이거 안 사. 그러고 나면 그 물건은 날아가요. 그래서 그게 일단 가격 올리는 거 알아도 그 50만 원, 100만 원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물건 가치보다 더 크지 않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 사는 게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상승장 가격 올라가니까 불안해요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 그 분위기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얘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시장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여전히 안 좋은 시장인 건데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수요는 중심 수요가 실수요잖아요. 실수요고 그런 실수요들은 이렇게 작은 평형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중소형 이상의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평형들 많이 선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소형 평형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것도 오늘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가랑 한양 뒤쪽에 있는 그런 단지고 얘도 정보 6억 7천 정도 갔었고 지금 6억 1천까지 왔네요. 그래서 여기 이 별 제가 어떤 표시 때문에 했는지 아시죠? 스타벅스. 전 스타벅스가 혹시 그러니까 커피 파는 데죠. 커피 파는 데인데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입지, 부동산. 어마어마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어느 날 안양을 갔는데 갑자기 예전에 안양은 여기가 중심이지 여기는 아직도 사실 낡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정말 생뚱맞게 이 자리에 되게 크고 예쁜 스타벅스가 생긴 거예요.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저기 누가 가?
왜냐면 여기 신도시 안에 들어온 스타벅스 이해가 가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가겠지. 근데 여기는 스타벅스를 가려면 여기 근처에 있는 진짜 여기 낮은 단층들 또는 막 2, 3층 정도 되는 그 연립들 거기 사시는 분들 수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스타벅스 생겨서 되게 생뚱맞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종합운동장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진짜 스타벅스가 되게 그런 입지나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약간 선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보면서 좀 하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제 이런 단지들, 뭐 한강, 한양, 공장, 럭키 얘네들이 상승장, 월판성 후대로 되게 많이 올라갔던 그런 단지 중에 하나예요. 공장 럭키 같은 경우는 지금 5구가 아니라 4구 물건 기준으로 가격 가져와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평촌 신도시에서 북쪽 맨 오른쪽 네 번째 권역을 생각할 때는 그냥 일단 키워드 평촌역, 그 다음에 여기는 특히나 소형이 많구나. 그리고 여기 일자리 스마트 스퀘어도 어쨌든 이쪽 블럭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평촌 대장도 여기 블럭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월판선이라는 호재가 되게 강하게 작용한 곳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고, 얘네들이 실제 나중에 실현됐을 때 그래도 작은 평형들은 이제 충분히 10분 전차 타고 와가지고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지 조금 궁금해지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평촌 안에 본 거예요. 정말 평촌 신도시라고 부르는 평촌 안에 본 거고, 이제 평촌 외곽 쪽으로 나와서 그냥 여기서 외곽에서도 환경이 많이 변하고 평촌이 확장되는 그런 생활권들까지는 저희가 봐놔야 돼요. 예, 오른쪽 아까 쿼드 풀 여기 4개 노선 지나는 인덕원경 쪽,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제 비산동 쪽, 가운데가 종합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비산동 쪽, 그다음에 이 아래로가 이제 호계 쪽. 그래서 이렇게 평촌 신도시를 놔두고 얘를 둘러싸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 일단 아까 저희 들어온다고 했던 단지 중에 평촌에 영향 미칠 만한 그런 단지들, 내선 다구역, 라구역 재개발하는 인덕원 퍼스비엘 또는 이제 자이 SK뷰 같은 단지들이 이제 내년 후년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사실 완판 다 되고 없지만 초반에 분양할 때 그때가 수도권 시장이 진짜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자이 SK뷰를 기억하는데 수입차를 걸고 모집할 정도로 진짜 안 좋을 때, 그때 딱 분양 시기가 그때 맞닥뜨렸던 거고, 근데 다 소진되고, 그리고 거의 다 지었어요, 사실. 거의 다 짓고, 이쪽 자체가 연식이 좋은 내손동 아파트가 다 있다 보니까 합쳐져가지고, 내손동 일대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도 젊은 엄마들, 젊은 가족들 수요가 많은 그런 곳들이다. 근데 평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평지는 아니고 언덕은 지지만, 그래도 선호도가 되게 높은 생활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의왕. 그 위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짜, 여기 교통호재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 인덕원역 쪽이고, 이 아래로가 이제 호계. 오늘 약간 여기 군포 옆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두산 위브 아까 봤던 단지는 이제 리버가 붙었던 단지. 얘는 새로 입주할 단지예요. 하나 더 짓고 있는데 위브더 프라임이라는 단지가 그 옆에 이제 재건축 단지로 하나 짓고 있고, 여기 경수대로 라인 따라서 이제 어바인퍼스트 재개발한 단지고, 센텀버스트도 더 편지고 재개발한 단지고, 그다음에 여기 센텀버스트 앞에 있는 단지가 더샵 아이파크. 얘는 이제 호계주공 2단지라고 해서 걔 재건축한 단지. 그다음 지금 입주하고 있는 단지가 평촌 트리지아가 생각보다 단지가 커요. 1, 2, 3 이렇게 3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순서가 범계역, 그다음에 학원가 이런 상권 가까운 이제 거기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블럭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너무 들어가 있거나 여기 외곽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그런 동들보다 이 앞쪽으로 가 있는 단지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 근데 약간 단점은 도로에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냥 이 정도면 그런 게 있잖아. 이 정도면 도로에 경수대를 차를 세우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잖아. 정말 그 정도로 되게 맞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사실 입지가 더 중요하지. 그래도 얘가 이제 입주하면서 이 일대가 특히나 경관이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 후분양하는 단지도 재개발 단지고, 여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반 분양가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근데 재개발 단지라 어쨌든 조합원 물량이 가고 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되게 많지는 않을 건데,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범계역 완전 조약세권이죠. 근데 여기에 대신 학구는 못 발해요. 학구는 이 뒤에 호계촌가 어디 약간 여기가 뒤에가 아직까지는 다 정비된 건 아니거든요. 이 라인만 정비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는 아쉽지만 워낙 하이엔드 브랜드라 되게 기대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쪽 호계 쪽 생활권은 그러니까 교통 호재, 그다음에 신축들이 들어오면서 그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 비산 쪽도 그러니까 정말 개발이 많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단지고 에프라우드가 얘는 앞서서 먼저 들어왔던 거 21년도에 얘도 엄청 대단지예요. 대단지인데 입지적으로는 좀 평촌에서 그러니까 멀잖아요. 멀고 그러니까 좀 들어가면 그래도 이 단지를 두고 계속 들어가면서 언덕이 있으면 단지가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그 안쪽에 저 끝에 있고. 근데 워낙 대단지의 브랜드의 커뮤니티가 진짜 잘 돼 있는 단지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나 만족도가 높은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도 재개발한 단지다. 앞으로 이 비산의 개발은 끝나지 않았어요. 엘프라우드 주변으로 지금 자이 퍼스니티라는 단지 들어올 예정이고, 얘도 그러니까 안양에서 저 단지가 되게 유명했어요. 여기 뉴타운 사모맨션이라는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하락장 상승을 지나면서 워낙 재건축 단지로서 많이 빵 오다 보니까 그런 단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어서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을 두고 이 일대가 다 개발을 해요. 근데 지금 종합운동장은 안양 종합운동장은
그냥 분위기가 약간 언덕 같은데 경사도 있는데 지어져 있기도 하고 그 주변 분위기가 막 되게 평촌에 이런 느낌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진짜 구도심의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 북측, 동측 이렇게 재개발하면서 이 일대도 많이 바뀔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던 뭐 이제 구축들, 광양 현대나 여기 미륵 같은 단지들도 재건축하거든요. 재건축하면서 평촌 외곽을 둘러싸고 새 아파트들이 한동안 이제 많이 또 들어올 수 있겠네, 계획이 돼 있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들어오면 일대 환경이 다 바뀌겠죠. 지금 비산 생활권이 그래도 연식이 좋은 편은 맞거든요. 여기 비산, 뭐 힐스테이트, 뭐 레미안 이런 곳들이 이 라인 따라서 연식이 좋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단절이 돼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도로, 천 이런 걸로 단절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여기도 월반선이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게 본 거예요. 크게 왜 어디 봤지? 인덕원, 비산, 호계 이렇게 세 군데 봤고 얘네들 지금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거였어요. 아까 여기 따라서 연식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바뀐 연식. 이 안에 평소 신도시 연식 92년, 93년도잖아요. 근데 얘네들 22년, 뭐 21년 어바인버스 같은 애들, 뭐 23년 센텀버스 같은 애들, 그다음에 트리지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들어올 애들까지 해서 거의 이제 5년 이내에 신축으로 이 경수대로 양쪽이 쫙 채워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가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는 그러니까 태영 정도, 그다음에 아이파크 정도까지도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은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센터는 여기 단지가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걷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 정도까지는 걸어 다니고 여기 경수대로 건너편 블럭은 도보권이 아니라시. 편도 제가 몇 차로도 세보지 않았지만 편도 그래도 한 5차로 되지 않을까? 왕복 10차로는 되지 않을까 싶은 곳인데 그래서 이 도로에는 거의 횡단보도도 최소화시키고 지하도 파놨거든요. 근데 얘를 건너서 왕가를 간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의 고민은 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데 중학교 또는 이제 이런 학원 때문에 이사 가는 거를 고민을 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바인버스 단지 지금 여기 본 거고 얘가 지금 20평대 7억 5천에 이제 4억 3천 정말 상품성이 좋은 단지예요. 3,800세대가 넘는다? 흔하지 않고 1, 2단지가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지도 보이세요? 1단지, 2단지. 세대 규모가 다르겠죠. 뭘 선택해야 될까요? 앞에가 여기 밑에가 1단지, 2단지예요. 어디 가야 될까요? 시세는 1단지가 더 많이 가는 게 이유가 일단은 1단지가 훨씬 더 대단지다 보니까 커뮤니티나 조경이나 이런 이제 안에 시설 자체가 다른 거 하나 그다음에 1단지는 호계사거리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후에 호계사거리에 진짜 인동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1단지가 아무래도 더 역세권에 가까운 단지가 되겠죠. 2단지에서 미는 거는 초등학교 가까운 거. 그리고 맞은편 이제 센텀버스트 얘가 미분양돼서 할인 분양을 했던 단지 중에 하나고 7억대 7억 한 2천, 3천, 4천 이제 그 정도 할인 분양을 했다가 지금 입주자 안정되면서 물건 기준으로는 한 8억 중반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대 가격을 생각보다 많이 회복을 해서 좀 놀랬던 단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기 맞은편 더샵 아이파크라고 해서 얘도 그러니까 되게 선호하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뭐 신기중 가고 하지만 그래도 학원가 걸어서 갈 수 있고 단지 연식도 워낙 좋은 연식이라 얘도 이제 20평대 8억 2천 그다음에 전세 4억 8천 정보 11억 7천까지 가서 20% 정도 빠져 있는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여기 저희 아까 얘기했던 트리지아 입주 중이에요. 입주 좀 있으면 해요라고 했던 얘는 일단은 엄청 본격적인 자기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는 아니죠. 이제 막 입주하니까 지금 물건 기준은 8억 정도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얘 시기 안 좋을 때 분양했던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7억 8천밖에 안 가 있긴 해서 지금 나오는 물건이 어쨌든 그 지금 나오는 물건을 정보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아래 아까 저희 여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유럽 프라임 단절돼 있다. 가격이 일단은 보여주죠. 6억대. 그래서 6억대 일단 이 안쪽에 있는 메인 같은 신축이어도 좀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생활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랑 확실히 가격차가 진짜 사실 이거 걸어다니는 거의 맞거든요. 근데 가격차가 난다라는 거. 근데 날만큼의 환경이긴 해요. 여기 이제 후분양할 단지. 그래서 여기 생활권 지금 호계 비산까지 이어지는 이 생활권에서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키워드는 일단 신축이 이 라인 따라서 쫙 포진되는구나.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인동성 호재, 호가사거리 인동성 호재. 그다음에 얘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평촌은 4호선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이잖아요. 근데 위치 자체가 약간 군포랑 맞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금정역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금정역은 무슨 호재가 있죠? 금정역 GTX가 있잖아요. GTX 수원부터 지나가는 금정역에 GTX 호재가 있어서 이쪽을 오면 위에서 얘기하는 호재와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금정역을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걸어서 근데 조금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은 어쨌든 금정역도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입주장으로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전세나 이런 게 어려운 때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그래서 입지호재 얘기할 때 환경 얘기할 때 상업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주거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정비되면서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환경이 좋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무궁화 태영. 그다음에 여기가 더샵. 아까 여기 있는 더샵 아이파크라는 단지인데 여기까지만 있고 평촌 신도시가 끝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낡은 노란색 주공 아파트 아세요? 덧층이 노란색 주공 그런 아파트들이 있던 자리를 다시 부시고 만들어서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온 거고 이 뒤에가 이제 센텀퍼스트 2천 몇 세대가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끝에 얘만 있었을 때랑 새 아파트들로 이 일대가 채워질 때랑 환경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까 위에 봤던 비산생활권 쪽 월판선 라인 지나는 쪽 인덕원역 지나는 쪽이고 얘는 안양역 종합운동장 얘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단지 엘프라우드 얘도 7억 중반 정도 20평대 신축대 엘프라우드 그다음에 어바인 퍼스트 가격대 비슷하죠. 7억 중반대 전세 3억 6천 정도 그러니까 입주장이나 전세가 세게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래 어바이버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이제 매매가는 비슷한데 전세가가 한 4억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상승장이 한 5억 중반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같이 다 떨어져 있는 그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옆에 이거보다 좀 더 앞에 들어왔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엄청 커뮤니티 좋다라고 얘기했던 단지가 자이 아이파크라는 단지고 얘도 상승장 이제 9억 넘게 갔던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인덕원역 인근에 있는 단지들 그러니까 여기 인덕원 마을 삼성 같은 단지 얘는 이제 98년식 구축인데 그러니까 호재 얘기할 때 항상 신문 기사에 단골로 뜨는 단지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24평 8억 3천 전세 한 4억 5천 정도 정보 10억 넘었던 그런 단지랑 20% 정도 넘게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비산의 여기 신축 비산 관악타운 건너편에서 마주 볼 수 있는 단지예요. 마주 볼 수 있는 신축이 평랩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얘가 21년도에 들어온 단지고 20평대 지금 8억 1천 정도 정보 8억 9억 정도 갔던 단지고 이 일대에서는 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브랜드 단지다 보니까 레미안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잘 지었어요. 가서 지나가면서 보면 저 건물 되게 잘 지었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단지고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연식이 조금 됐죠. 비산삼성 레미안이라는 단지인데 이쪽 생활권의 특징이 되게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약간 종합상가 같은 느낌? 엄청 큰 상가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도 시켜서 그런 상권들이 다 밀집돼 있고 되게 활발히 그 건물을 이용하는 그런 상권이 여기 도로가에 있는 상권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학교나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비산생활권이 평촌 안에 있는 생활권보다도 연식이 조금 더 낮다 보니까 여기도 그래도 이제 꾸준히 선호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6억 1천 정도, 전고 7억 6천 정도 갔던 그런 단지고 나머지 다 이제 개발하는 곳들 이제 관영구 주변 두고서 개발할 단지들 얘도 마찬가지 여기 엘프라우드 앞에 바로 이어서 개발하는 그런 단지고 여기 인덕원 비산 이 권역은 이렇게 정리 주시면 돼요. 여기도 입주장이구나. 얼판선 호재가 있구나. 그리고 재정비 사업이 진짜 많이 예정돼 있구나. 그리고 인덕원역 허드러플 역세권 되는구나. 이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쪼개서 평촌 외곽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좀 주요 단지들 얘기 나눴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평남 쪽 받고 평북 쪽 받고 그다음에 여기 호계 쪽도 받고 인덕원도 받고 비산도 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흩어져서 본 거 한 판에 정리하면 평남 역시 학원가 그리고 평양도 평남 쪽은 중대형 쪽이 좀 많았고 여기 목련 같은 데 특히 리모델링 같은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범계역이랑 오히려 좀 가까운 쪽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평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범계역 평촌역 공통 요소긴 하죠. 평북은 범계역 평촌역 그다음에 여기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소영 그다음에 월판서 호재 그다음에 스마트스퀘어 여기 평북 여기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스마트스퀘어 평촌 대장도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이제 비산 인덕원 쪽은 저희 이쪽 지금 입주장 비산 쪽 특히 월판서 호재 라인 그다음에 재정비 사업이 계속 일어날 곳 그다음에 인덕원역은 커드러플로 이제 어쨌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되게 많이 기대되는 곳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호계는 여기 신축에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는 인동선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금정역이랑 또 밀접하게 또 생활권이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입주장 여기도 마찬가지 입주장을 겪고 있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촌 안에 그러니까 평촌 둘러싸고 있는 평촌에서 그래도 확장된 생활권까지 같이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평촌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려지시나요? 네, 안 다녀오신 분들도 그거 같아요. 저기 몰라서 내가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시고 듣고 가면 포인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춰서 임장하는 게 시간이 되게 많이 절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나가시는 것도 저는 순서상 괜찮다고 생각해요.